아, 이게 수업하던 게 습관이 돼서 자꾸 10분 쉰다 그러는데 예, 이번 동영상은 아까 거기까지였다라는 얘기죠. 예. 자, 추가적으로 계속 해볼게요. 이미지 샘플러 프로그레시브라는 녀석은 뭐냐면, 프로그레시브라는 녀석은 어떤 영역을 정해놓고 그 렌더링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전체가 렌더링에 동시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진적인 렌더링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렌더링 걸어보면 전체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상태가 좋아지면서 예, 경로를 몇 번, 몇 회 계산했는지 이렇게 뜨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드웨어를 무조건, 내 하드웨어가 1이라 그러면 1을 다 쓰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1을 다 쓰는데 1을 다 썼을 때 오랜 시간 지속되면 하드웨어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레시브를 잘 안 써요. 버킷을 쓰죠. 버킷. 버킷은 아, 죄송합니다. 버킷은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 사각형이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야. 자, 이 버킷은 CPU 코어가 몇 개냐에 따라서 몇 곱하기 2. 만약에 코어가 4개면 곱하기 2 해서 8개. 네, 코어가 4개면 쿼드 코어죠. 옥타 코어는 코어가 8개예요. 그러면 16개의 버킷이 나와서 렌더링을 돌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코어가 많을수록 당연히 더 렌더링 속도는 훨씬 빨라집니다. 자, 그런 관계가 있는 게 버킷이고요. 여기 보시면 렌더 마스크 부분이 있어요. 예, 론, 텍스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오브젝트 아이디 뭐 이렇게 해서 렌더를 걸면 You must have valid object selected라고 돼 있네요. 그 메테리얼 오브젝트 아이디가 뭐냐면 오브젝트마다 다 아이디가 있어요. 얘네들 아이디가 있는데 그거를 설정을 안 해놓은 경우에 이렇게 선택을 하고 렌더링을 해도 이렇게 어, 렌더 걸 게 없다라고 나오는 경우죠. 텍스처에 의해서, 메테리얼에 의해서도 걸 수 있고, 셀렉티드 하면은 어, 이렇게 렌더링이 돌아가고, 렌더링이 이렇게 돌아가고, 셀렉된 것만 이렇게 렌더링이 돌아가겠죠. 이거 왜 나와?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된 경우에는 이렇게 렌더링 돌릴 게 없다라고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안 쓰는 옵션 중에 하나예요. 사장된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이미지 필터. 자, 이거는 저희 따로 설명하려면은 계속 렌더링을 돌려야 돼서 여기에 보시면 21페이지에 이렇게 다 렌더링 돌려서 설명을 해놨어요. 여기서 사이즈 얼마로 해서 걸었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 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렌더링을 미리 걸어서 다 설명해 놓은 거기 때문에 보시면은 어떤 게 제일 자연스러운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아무래도 화려한 거는 뭐 블렌드 필터가 제일 화려하고, 그 다음에 이 소프트는 요 글씨 밀렸는데 요거 소프트는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고, V-Ray 렌저스 필터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선명한 편이고요. 예, 그 다음에 공간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에어리어 랜드 필터입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 쓰시면 되는데 제일 많이 쓰는 건 요거하고 요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교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지 필터는. 자, 이미지 샘플러 부분에도 디폴트, 어드밴스, 익스포트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버켓 이미지 샘플러, 버켓으로 하면은 버켓 이미지 샘플러가 있어요. 그래서 맥스 서브디브즈, 민 서브디브즈 당연히 요 간격이 넓을수록 퀄리티가 좋아질 거고 맥스 서브디브즈가 높아질수록 당연히 퀄리티가 더 좋아지겠죠. 자, 그 다음에 버킷 와이드, 이게 뭐냐면 버킷 하나의 크기예요. 그래서 1 하면은 버킷이 되게 귀엽게 이렇게 나와서 돌아가요. 자, 이거는 왜 있는 녀석이냐면 왜 있냐면 어 여러분 만약에 그 버킷은 무조건 강제적으로 요만큼의 영역을 그 코어에다가 일을 시키는 거예요, 배당해서.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를 기본값이 48인데 128로 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CPU가 힘들어서 그냥 컴퓨터가 꺼져 버릴 수가 있어. 블루 스크린 뜰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있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컴퓨터가 좀 힘들어한다 싶으면 이 버킷 와이드, 버킷 크기를 줄여주면 돼요. 예. 버킷 크기를 이런 식으로 줄여주면 내 컴퓨터가 힘들어하지 않고 얼마든지 렌더링을 돌릴 수가 있는 거죠. 단 이거를 줄이면 줄일수록 렌더링 속도는 더 느려지겠죠. 예, 벌써 이거 다 돌아갔어야 될 시간인데 여기 요만큼 돌리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요거 관련해서 하나 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세팅에 가보시면 여기 보면 시퀀스라는 게 있어요. 시퀀스. 자, 요게 뭐냐면 렌더링이 돌아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끊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죠. 네. 자, 보세요. 렌더링이 돌아가는 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죠. 삼각형씩 해가지고 삼각형, 삼각형, 또 삼각형, 또 삼각형, 이런 식으로 돌아가죠.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남기 때문에 만약에 중간중간에 렌더링 오토 세이브를 한다 그래도 얘가 잘못됐을 때 부분 렌더링 걸기가 까다로워지죠. 여기 한번 걸고 뭐 여기 한번 걸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거의 다 돌리는 게 되기 때문에 어, 보통은 뭘 쓰냐면 탑앤버텀이나 레프트 앤 라이트를 써요. 탑앤버텀은 뭐냐면 위에서부터 일자로 쭉 렌더링이 내려오는 거예요. 레프트 앤 라이트는 왼쪽에서부터. 그러면 만약에 중간에 이렇게 멈췄다 그럼 그 멈춘 데서부터 이렇게 렌더링을 다시 걸면은 이 부분은 따로 저장해 놓으니까, 예, 멈춘 부분부터 이렇게 다시 걸기 시작하면은 부분 그 여러 번에 나눠서 여러분이 렌더링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거의 실제로 큰 작업할 때는 탑앤버텀으로 두고 작업을 하는 편이에요. 자, 다시 브레이 탭. 아까 전에 그거는 세팅에 있는 겁니다. 세팅의 시스템에. 자, 그 다음에 V레이 탭으로 다시 돌아와서 글로벌 이미지 샘플러 보셨죠? 예, 이거 다시. 원래 48인데 저희는 보통 테스트 렌더 걸 땐 64로 해놓고 좀 더 컴퓨터를 믿고 64로 놓고 돌립니다. 자, 락 노이즈 패턴이라는 게 있고 글로벌 DMC 부분이 있는데 글로벌 DMC 부분을 봅시다. 자, 글로벌 DMC에도 역시 디폴트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눌러주면 어드밴스드가 나옵니다. 자, 글로벌 DMC라는 녀석은 뭐냐면
음, 디터미니스틱 몬테카를로 DMC가 디터미니스틱 몬테카를로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그 흐릿한 값을 샘플링해주는 몬테카를로 샘플링이라 그래서 흐릿한 값을 계산해주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애니메이션, 피사계심도, 뭐 영역 조명, 광택, 반사 굴절, 뭐 반투명, 모션 블러 등 이런 것들을 그래서 여기 보시면 노이즈 관련된 게 좀 있죠. 뭐 블러 처리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노이즈를 줄여주기 위해서 미리 정의된 이런 값들이 있어요. 예, 미리 정의된 값들이 있는데 노이즈 관련해서는 여기에서 좀 손을 대신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잘못 손대면 오히려 노이즈가 심해진다든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기본 옵션에서 크게 건드리지 않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예. 자, 먼저 여기 락 노이즈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락 노이즈 패턴은 뭐냐면 어, 애니메이션에서만 적용되는 건데 샘플링 패턴이 그 애니메이션 프레임마다 다 달라질 수가 있는데 어, 락 노이즈 패턴을 눌러두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샘플링 패턴을 다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게 작용할 수 있어서 애니메이션 걸 때는 그냥 이걸 풀어놓죠. 그리고 웬만하면 이거 안 걸어요. 예, 이거 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즈 로컬 서브디브지가 있는데 유즈 로브 서브디브지 로컬 서브디브지는 뭐냐면 이거를 체크를 안 해주면 매테리얼에서 자 여기 보면 서브디브지가 있어요. 예, 요게 지금 까만색으로 죽어 있죠. 마찬가지로 라이트에도 있습니다. 라이트에도 V-ray 라이트 같은 거에도 서브디브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샘플링 부분에 서브디브지가 있는데 죽어 있죠. 무조건 얘를 체크를 해줘야 서브디브지를 그 여러분 마음대로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를 개별적으로 컨트롤을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노이즈가 생겼어요. 근데 뭐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를 가지고 작업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굳이 그렇게까지 퀄리티를 높이지 않아도 되는 녀석까지 퀄리티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렌더링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노이즈를 많이 발생시키는 매핑이 있거나 빛이 있을 때 그것만 퀄리 서브디브지를 올려주는 것이 렌더링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좋은 방법이겠죠. 그리고 민 샘플스 요거는 당연히 예, 더 숫자를 올려주는 게 퀄리티가 좋겠죠. 최적화값 어답티브 어마운트 요것도 건드리지 마시고 노이즈 스레스홀드 이건 작아질수록 제 기억에 작아질수록 좋은 걸로 합니다. 그런데 거의 안 건드리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웬만하면은 서브디브지 가지고 다 노이즈를 빛에 의한 노이즈는 다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인바이런먼트가 있는데 여기서는 뭐 GI 인바이런먼트는 뭐 GI 빛 그냥 저녁 조명 전체에다 그냥 조명 때리는 거예요. 그 뭐 반사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환경에 관련된 옵션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컬러 매핑이라는 게 있어요. 레인 하드 뭐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디폴트 부분을 눌러보면 익스퍼트 해가지고 눌러보면 감마, 멀티플라이어, 번 밸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감마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렌더링을 걸 때 중간 값에 대한 얘기예요. 중간 값. 그러니까
제일 밝은 것과 제일 어두운 게 있을 때, 톤이 어두운 게 있을 때 그 중간 값을 풍부하게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게 감마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것도 여기 보시면은 요거 책을 쓸 때 컨트롤 F 누르면 여기서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감마 찾아보면 이렇게 나오죠. 네, 컬러 매핑 부분이죠. 제가 쓴 책이지만 굉장히 어렵게 써놨어요. 예. 색상 매핑을 너무 과도하게 설정하면은 결국에는 그 물리적 정확도, 그러니까 사진처럼 나오는 게 떨어지게 되고 그냥 약간 예술적인 느낌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단 요거는 거의 기본값으로 두면 됩니다. 거의 기본값으로 손은 안 대는 편이고, 타입 롤아웃에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 참고하시면 되고, 말을 제가 너무 어렵게 써놔가지고 예,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인버스 감마 뭐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 라이니어 멀티플라이를 제일 많이 쓰는데, 어, 자, 라이니어 멀티플라이를 하면은 이렇게 되고, 뭐 여기는 이렇게 되고, 뭐 약간씩 다른 미세하게 다른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보통은 라이니어 멀티플라이를 많이 쓰는데 경우에 따라서 익스포텐셜을 쓰기도 합니다. 이게 제일 현실하고 가까워서. 근데 보시다시피 빛이 뭔가 화사하게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느낌은 라이니어 멀티플라이가 제일 좋아요. 뭔가 화사하죠, 뭔가. 근데 익스포텐셜은 정말 사진처럼 나오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빛의 반사 정도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예, 떨어지죠. HSV 익스포텐셜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냐면 라이니어 멀티플라이어하고 익스포텐셜하고 어, 익스포넨 익스포텐셜하고 익스포넨셜이라고 익스포넨셜하고 HSV 익스포넨셜은 요거를 합친 거예요. 라이니어 멀티플라이어하고 익스포텐셜의 장점을 합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밝은 곳을 흰색으로 씻어내는 대신에 색조하고 채도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정교하게 렌더링을 거는 경우에는 요 두 개를 걸어요. 이렇게 두 개를, 요거랑 요거를 걸어서 이렇게 하얗게 떨어져야 될 부분은 뭔가 그 부분만 좀 정확하게, 조금 더 정확하게 이렇게 겹쳐서, 너무 이렇게 하얗게 타버리면 요거랑 겹쳐가지고 어느 정도 해결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고. 거의 요거 요거 정도 씁니다. 레인하드는 기본값인데 요것도 쓰긴 써요. 예, 이것도 쓰긴 씁니다. 요게 혼합이죠. HSV가 아니라 HBSV는 그 흰색을 흰색으로 너무 빛이 밝아서 흰색으로 타는 부분을 그냥 아예 없애버리는 거고, 요 레인헤드가 라이니어 멀티플라이 익스포텐셜의 약간 혼합인 거죠. 그래서 레인헤드도 느낌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여기 번밸류라는 걸 가지고 조절을 합니다. 조절을 번밸류랑 가지고, 라인헤드 같은 경우에는 번밸류 가지고 조정을 하는데 2로 높이면은 어, 오히려 더 타버리는 거고, 0.5로 낮추면은 좀 덜 타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요게 1에서 수치가 낮아질수록 익스포텐셜, 그러니까 좀 덜 타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카메라 옵션이 있는데, 요 카메라 옵션은 우리가 보통 별도로 카메라를 쓰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룰게요. 여기에서 쓰는 거는 뭐 PCI 디스트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뭐 타입에서 보면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요거는 언제 쓰냐면 PCI라는 거는 그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어안 렌즈라고 해서 아주 광각 같은 경우에 넓게 보이는 대신에 왜곡이 굉장히 심하게 돼 있죠. 예, 어안 렌즈 얘기하는 거고, 요거 박스는 내가 보고 있는 방향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를 전면으로 해서 육면체로 해서 공간을 다 감쌀 수 있는 이미지로, 육면을 다 감쌀 수 있는 이미지로 렌더링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 모양으로, 큐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렌더링을 거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박스 모양의 어떤 물체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 이미지를 매핑을 딱 해버리면 그 가운데 들어가서는 어 3D는 아니지만 사방을 다 둘러보면은 그 이미지 모양대로, 그러니까 그 공간의 느낌을 어느 정도는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러니까 360도로 돌아가는 이미지를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360도로 고개를 어디로 돌려도 볼 수 있는 사방을, 그런 매핑을 만들 때 쓰는 겁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한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고, 자, GI 부분은 나중에 최종 렌더링이나 뭐 렌더링 걸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게요. GI는 일단 그거죠. 전역 조명이라 그래서 반사광 뭐 저기 광택 뭐 안티 엘리어싱 모션 블러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다양한 거를 자연광처럼, 자연광에서 존재하는 물리적인 그 계산법들을 가지고 빛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이렉트 렌더링 DI보다는 훨씬 렌더링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렌더 세팅하는 시간은 더 적다 그랬죠. 그리고 훨씬 쉽고, DI보다는 훨씬 쉬워요 오히려. 그리고 퀄리티도 몇 가지만 만져도 굉장히 고퀄로 나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머리 엔진이라는 거는 뭐냐면 주로 빛 계산하는 그 방식, 빛 계산 방식인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라이트 캐시는 보통 세컨더리 엔진에서 많이 쓰니까, 예, 세컨더리 엔진에서 많이 쓰니까 아실 거 없고, 그 다음에 브루트 포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는 녀석이에요. 대신에 퀄리티도 제일 좋습니다. 이 라디언스 맵은 퀄리티를 조정하기가 굉장히 쉽고, 얘는 시간도 빠르고 퀄리티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는, 아주 옛날부터 계속 쓰이고 있는 그 엔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디폴트가 있고, 익스포트 했을 때 보통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멀티플라이어가 여기 1.0, 1.0 돼 있는데, 여기서 0.8, 여기는 뭐 0.6, 0.5 정도로 낮춰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점점 빛이 사라지는 느낌이 나요. 그 반사 되면서 점점 빛이 사라집니다. 안 그러면은 그런 느낌이 전혀 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계속 반사광이 생겨요. 그다음에 요거는 세츄레이션, 콘트라스트 베이스 뭐 이렇게 있죠. 뭐 대비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예. 채도, 명 대비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요거는 뭐 근데 잘 안 건드립니다. 아주 강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잘 안 건드려요. 자, 앰비언트 오클루전, 이거는 나중에 렌더링 걸 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고, 여기 이 옵션들도 나중에 렌더 세팅 제대로 할 때 테스트 렌더와 그리고 최종 렌더 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세팅 부분이 있는데, 요것도 쓰는 것만 쓰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렌더 엘리멘트, 여기는
애들을 눌러서 여기다가 채널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렌더링을 거는데 보면 이 많은 것들을 다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거를 그 혼합해 가지고 최종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미지가. 근데 그 실제로 렌더링 보시면은 여기에 알파밖에 없죠, 채널이. 예, 알파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얘를 추가하게 되면, 자 보세요. 앰모스피어를 뭐 만약에 이따 치고 앰모스피어를 추가한 다음에 렌더를 걸면 여기에 앰모스피어가 추가가 돼 있죠. 물론 지금 뭐 아무것도 안 해놨기 때문에 아무 결과값이 없지만 추가가 됩니다. 야, 여기서 추가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렌더링 시간을 더 길게 잡아먹진 않아요. 근데 장점은 뭐냐? 어, 포토샵에서 리터칭 할 때 훨씬 더 생동감 있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게 해줘요. 예, 그래서 나중에 최종 렌더링 걸 때 이 부분도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여기에서 미세하게 조정해야 될 것들은 지금 렌더 세팅에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렸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는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이죠. 예.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